안녕하세요. 주간 라리가 시청자 여러분, 축진먹입니다. 라리가도 벌써 25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 2, 3위가 승점 1점 안에 몰려있는 레전드 순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54, 레알 마드리드 54, 알레티 53입니다. 한 팀이라도 삐끗하면 낙오되는 죽음의 우승 레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꽤 많은 자리에 로테이션을 돌렸고요. 먼저 뒤쪽부터 맨디는 최근 들어서 챔스도 그렇고 많이 또 선택을 받고 있고요. 알라바도 오랜만에 선발로 센터백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스케스가 나오면서 드디어 발베르데가 휴식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중원은 모드리치와 추아메니가 구성을 했습니다. 주드 벨링엄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벨링엄이 나올 때는 공격수이면서도 미드필더적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공수 밸런스가 잡혔었는데 오늘 경기는 중앙 미드필더 2명 느낌으로 플레이해서 많이 공격적인 라인업이었죠.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할 때 왼쪽 라인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사진만 보셔도 브라임 디아스,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음바페 4명의 공격수가 거의 왼쪽에 다 몰려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 능력 있는 여러 명의 선수들이 계속 왼쪽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수비수들이 막아야 할 선수의 스타일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이 지로나의 오른쪽 선수들이 계속해서 데미지를 받겠죠.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하는 상대팀의 오른쪽 수비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모드리치가 엄청난 슈팅을 성공시켰습니다. 루카 모드리치 39살 발롱도르 보유. 이걸로 저는 설명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39살임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의 10번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세바요스도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드에서 빌드업 방향 잡아주고 중원에 뇌 역할을 해줄 선수가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오늘 모드리치가 했고요. 또 거의 80분 후반대까지 뛰고 교체됐는데 그때까지 9.8km 아주 많이 뛰고 나갔습니다. 보통 12km 풀타임에 뛰면은 엄청 많이 뛰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모드리치는 39살에 9.8km 정말 뼈만 남는 게 아닌가 라고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이 뛰고 나갔습니다. 또 중거리 슈팅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걸 느꼈고요. 지금도 튀어나온 공을 바운드 됐을 때 잘 밀어때리면서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원더골을 성공시켰고요. 확실히 모드리치의 중거리는 파워보다는 되게 임팩트를 잘 맞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리치라는 선수가 마른 사람도 슈팅이 셀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주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바페, 비니시우스 이 두 명의 시너지가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명을 어떻게 공존시키느냐가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과제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두 명이 계속해서 자리도 바꾸고 자연스러운 스위칭하면서 잘하는 선수끼리는 이 리듬이 맞는 것처럼 서로를 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다이렉트 패스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음바페가 자기 공 받았을 때도 비니시우스 어디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바로 돌려주는 패스 하고요. 또 비니시우스도 마찬가지로 음바페 올 때 공을 밟아준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 혹은 안첼로티가 이 음바페 비니시우스까지 공존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아주 공포 그 자체일 것 같고요. 레알 마드리드와 모든 대회에서 경쟁하는 팀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너지가 결과로 나온 장면도 있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두 번째 득점을 했을 때 음바페가 비니시우스에게 찔러주고 비니시우스가 마무리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두 선수가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이자 조력자 이런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선수한테 느껴지는 건 서로 마인드 자체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팀의 승리를 위해서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선수한테 밀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지는 것 같고 둘이 이런 마인드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역시나 아주 무서운 팀이 될 것 같다 라는 게 느껴지는 경기였고요. 지로나 상대로 2대0 승리하면서 바르셀로나와 같은 승점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그 다음은 알레티입니다. 알레티도 발렌시아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여기서는 훌리안 알바레즈가 미쳐 날뛰었습니다. 일단 알레티도 부분 로테이션을 가동했어요. 주중에 코파델레이 4강, 그러니까 잉글랜드로 치면은 FA컵 4강이고요. 바르셀로나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필요했고 마르코스 요렌테를 중앙 미드필더에 기용하면서 풀백 자리에는 몰리나를 기용했습니다. 또 왼쪽 풀백에는 하비갈란이 아니라 아스필리쿠에타를 선발 출전시키면서 원정 게임이지만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에서 눈에 띄었던 건 뭐 측면 자원 리누나 줄리아노가 꼭 사이드 쪽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막 위치를 바꿨어요. 그리고 그리즈만은 조금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프리롤로 공격수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는 빈도가 더 많았고요. 알바레즈는 계속해서 리턴하고 움직이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레알 마드리드가 왼쪽에서 주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가운데에서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레티는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도 변형 수비 형태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옆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6백이 된 상황이고요. 뭐 5백을 쓸 때도 있고 어쨌든 간 미드필더나 측면 윙어 중에 한 명을 내려서 수비 숫자를 늘려놓는 그런 변형 수비 형태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뭐 상대가 강하든 약하든 공격을 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변형 수비 형태를 가져가는 시메온의 감독이고요. 이런 것들이 적은 실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느꼈던 건 평소보다 2대1 패스가 많았고요. 그게 매우 정확했어요.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격 작업이 조금 단조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뭐 그럴 때는 그냥 측면 쪽에 줄리아노나 리누 이런 선수들이 바짝 벌렸을 때 롱패스 때리고 약간 클래식하게 공격을 전개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그리즈만이 조금 바깥으로 빠져주면서 계속해서 2대1 패스하고 그 2대1 패스 요청을 다른 선수들이 잘 리턴을 내주면서 완성도 있게 2대1 패스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확실히 좋게 느껴졌고요. 전반전 경기력이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바레즈가 뭐 포스트 플레이, 그러니까 공을 잡고 등지고 버티고 막 싸워준다기보다는 자기한테 공 올 때 바로바로 리턴 패스 내주면서 그리즈만의 병 역할이 많이 돼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메오네의 교체 용병술이 아주 좋았습니다. 시메오네가 전반 끝나자마자 리누를 갤러거로 바꾸고 아스필리쿠에타를 갈란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왼쪽 라인을 바꾸고요. 또 2대0 리드가 되니까 줄리아노 빼고 호세 히메네즈를 넣으면서 5백으로 전환하고 리드를 지키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바레즈, 그리즈만을 빼고 세를로트 코레아를 넣으면서 코파델레이를 대비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이렇게 5명의 선수를 교체 투입했는데 이 교체 투입한 카드들이 다 합리적이고 적절했다고 보이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부상이 많이 없어서 지금 선수풀이 되게 넓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걸 되게 적절히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체 투입된 갤러거가 어시스트하고 앙헬 코레아가 득점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요새 시메오네의 교체 용병술이 상당히 괜찮고 감각이 살아있다 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르셀로나인데요. 바르셀로나는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에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아라우오예요. 이제 아라우오가 거의 4옵션 정도로 밀려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쿠바르시 이니고가 일단은 베스트고 그렇지 않으면 에릭 가르시아가 선택받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르시아가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을 만큼 발밑이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전방적으로 뻗어나가는 패스를 플릭 감독은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라우오보다는 또 가르시아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카사도가 다시 선발 복귀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선택도 코파델레이를 좀 고려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페르민 로페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일단 오늘도 제가 패드리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반전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라스팔마스가 수비를 되게 잘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드리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일단 카사도가 공 받아도 돌아서기 힘든 위치에 있을 때 자기 혼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 수비 사이에 포켓 공간으로 들어가서 공 받고 플레이에 물꼬를 터준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드리가 게임을 디자인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요새 컨디션 괜찮고 잘하고 최근 경기에서는 개인적으로 야말 하피냐보다도 페드리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라스팔마스도 상당히 전반전에 잘했어요. 이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잘 공략을 했습니다. 1차전에도 2번의 공략을 통해서 뭐 파비오 실바가 골 넣고 막 이렇게 하면서 라스팔마스가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장면들이 살짝 오버랩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체스니가 슈퍼세이브도 해주고 어쨌든 간 수비들이 백업이 빨리 되면서 어찌어찌 잘 막아내고
전반이 종료됩니다. 이만큼 라스팔마스가 되게 준비를 잘해와서 바르셀로나가 전반전엔 고전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전반 45분 끝나고 페르민 로페스를 올모로 교체하면서 플릭 감독은 승부수를 띄웁니다. 사실 야말의 돌파가 전반전에는 상당히 많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측면 쪽 공격에서 실마리를 풀지 못했었는데 야말이 결국 한 건 해줍니다. 이 리버풀 소속으로 지금 라스팔마스에 임대해 와 있는 바이세티치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컨트롤 미스한 걸 바르셀로나가 빨리 역습으로 가져가고 야말이 가는 척하면서 왼발로 접고 올모에게 패스. 올모가 뛰어가는 힘을 이용해서 적절한 퍼스트 터치하고요. 바로 슈팅하는 게 아니라 왼발 쪽으로 접어놓고 완벽한 각 만들어 놓고 왼발 슈팅해서 올모가 득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올모의 장점이죠. 또 유로에서도 이런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줬던 선수고요. 어쨌든 전반전의 부진을 한 번에 씻어내는 야말의 좋은 어시스트 그리고 올모의 박스 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쯤에 교체되어서 나온 페란 토레스가 추가골을 만들면서 경기를 2대 0으로 만드는데요. 사실 1대 0 상황에서 바르셀로나가 조금 불안한 리드를 가져가고 있었고 추가 시간이 8분이 주어지면서 8분을 불안불안하게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페란 토레스가 미친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근데 이 슈팅이 엄청 강력해가지고 약간 골대가 구겨졌거든요. 그 정도로 불꽃슛을 성공시켰던 페란이고요. 올모, 페란 이 두 명이 2득점을 만들어내서 용병술의 엄청난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르셀로나는 2대 0으로 라스팔마스를 제압하게 되고 무려 리그 5연승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흐름이 가장 좋은 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제가 좀 느꼈던 건 공미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페드리 플러스 한 명, 그러니까 삼선에서 페드리와 모카사도, 페드리와 더용 이렇게 라인은 그럭저럭 돌아갑니다. 일단 페드리가 너무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은 어느 정도 괜찮거든요. 근데 나머지 한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활용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 가비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페르민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올모가 나왔을 때도 오늘 같은 장면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은 잉여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 대부분 4-2-3-1로 나오지만 이제 플레이할 때는 역삼각형으로 바뀌잖아요. 카사도나 더용이 가운데서 공 받아주고 페드리는 왼쪽 위로 올라가고 공미 한 명이 오른쪽 메잘라처럼 뛰는데 이 오른쪽 메잘라를 뭐 박스 타격하는 요원으로 쓸 건지 아니면 야마를 지원해주는 용도로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선수에 따라서 가비, 올모, 페르민 로페스 너무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매 경기 호흡이 착착 맞는다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주간 라리가 25라운드 진행해 봤고요. 수요일 새벽, 그러니까 수요일 오전에 바르셀로나와 알레티의 코파델레이 4강전이 있어요. 그 경기 입중계할 예정이니까 주간 라리가 시청자분들은 라이브 보실 예정이라면 그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